안녕하세요. K스타 바이크 대표 황타보입니다. 헌터랑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이죠. 가장 기본 모델이거든요. 얘는 저희 엔필드의 가장 기본적인 엔트리, 요도 엔트리 두 개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둘 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스포티하죠. 레플리카, 이제 스포티한 차와 클래식의 중간, 뭐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로 네오 클래식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또 제가 두 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 자세 보세요. 요 시트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리어 프레임의 각도랑 되게 흡사하지 않아요? 김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 룩이 비슷하다고. 왜냐면 나는 헌터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많이 본 디자인이더라고. 특히 그 디자인에서 가장 큰 형상은 이제 요 리어 시트의 어떤 그런 라인. 그렇죠. 사실 요렇게 생긴 시트는 잘 없거든. 네. 보고 뭔가 닮았는데 하고 보니까 스크램블러더라고. 스크램블러는 사실 여기 보시면 스크램블러 하고 두카티가 좀 작죠, 그죠? 네. 예, 두카티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두카티가 먼저고 뭐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두카티에서 스크램블러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스크램블러는 보통 이제 듀얼 퍼포즈 어떤 장르인데 얘는 듀얼 퍼포즈지만 이제 임도보다는 공도 쪽으로 많이 몰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한 8대2 정도. 사실 얘 가지고 임도 가기 힘든 게 아무리 스키드 플레이트를 옵션인 것 같아요, 그죠? 달아놨지만 엔진이 L자 엔진이라서 아마 시다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룩이죠. 쉽게 말하면 스크램블러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룩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도 룩이겠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물론 요거 가지고 임도 갈 수 있지만 이게 이 타이어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아무래도 공도에 조금 맞춰진 임도 스타일, 듀얼 타이어. 우리 듀얼 타이어도 우리 신코 거 보면은 이제 공도, 임도 5대5도 있고, 네. 임도에 특화된 것도 있고, 그지? 얘네가 볼 때는 한 8대2 정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아이도 타이어를 요 같은 패턴으로 네. 꼽아 놓는다고 생각하면 또 느낌 틀리겠죠. 상상을 해보는 거지. 이 헌터라는 아이를 조금 더 룩을 재밌게 꾸미려면 임도에 특화된 듀얼 타이어를 사이즈를 요런 느낌으로 맞춰가지고 앞뒤 달고, 그리고 핸들은 얘는 조금 플랫한 느낌인데 스크램블러는 확실하게 보면 많이 올라가 있죠. 요 라이저부터 해가지고 요 단차가 크잖아요. 여기서 요까지. 그러면 안 타봐도 스크램블러는 참고로 얘랑 높이가 좀 비슷해 안 보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볼게요. 얘랑 높이가 비슷한 가정하에서 얘는 팔이 조금 더 자유로울 거고 얘는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자세가 얘는 요렇게, 얘는 요래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허리가 기립을 하고 핸들을 자연스럽게 뻗었을 때 요래 되고, 지금 발은 찍어줄래? 발은 이렇습니다. 좌우 똑같거든요. 네. 지금 발이 이건 대인다고 해도 되고 안 대인다고 해도 되고 약간 그냥 거의 뭐 제 키는 171. 그리고 몸무게도 중요한데 몸무게를 왜 중요하냐면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에는 리어샥이 되게 이제 스트로크가 커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 몸무게는 지금 현재 75kg 전후. 그러면 저보다 더 무게가 무거운데 제 키면 완전히 붙을 거고, 그렇죠. 저보다 가벼우시면 좀 뜨겠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핸들이 높지만 또 와이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터를 타보면 거의 똑같다, 그지? 네. 그지? 시트 보면 똑같고, 핸들은 봐보세요. 지금 허리를 아까 중에 같이 기립을 하고 얘는 이렇게 숙여야 돼요. 아까 스크램블러는 허리 기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쯤이었지. 그렇죠. 얘는 요래야 돼요. 그러면 또 스텝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스텝이 어디냐 따라서 더 숙여지냐 더 서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텝은 그냥 미드 스텝, 그냥 가장 기본적인 미드 스텝. 그럼 얘는 요래 되겠지. 네. 그지?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헌터 삶은 스크램블러를 보시는데 저는 헌터 보면서 그것도 사실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뭐가?
그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트윈 있잖아요. 스트리트 트윈. 아 스트리트 트윈. 스트리트 트윈. 그거랑 좀 룩이 더 앉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 스트리트 트윈도 그러면 결론은 이제 스트리트 트윈 뭐 여기 두카티의 스클램블러. 네. 그지? 네. 그다음에 요 헌터가 그렇죠. 약간 이제 도심의 어떤 그런 느낌의 네오 레트로 클래식, 예. 바이크.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찍는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요 디자인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김민 봐봐. 네.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그냥 일반 라이더. 우리가 업자가 아니고 네. 얘는 중고를 산다는 가정을 해봐요. 중고. 얘가 아마 15년도부터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천몇백 했지만 그렇죠. 지금 중고 시세는 15년도, 16년도 연식을 기준 두고 아마 한 4, 5, 600이에요. 뭐 이제 레인지가 기니까 시세도 틀리겠죠, 그죠? 네. 얘는 신차가 400? 99만 원이죠. 95만 원부터 99만 원. 그러면 얘를 신차를 사냐? 네. 그 돈을 가지고 중고를 사냐? 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좀 전화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봄이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항상 영업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 차를 물어볼 때 저는 우리 차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손님이 어떤 그런 거 물어봐요. 히스토리를. 뭐 이종소형 당이냐 물어보는 거고 네. 그리고 뭘 탔냐 하면 보통 스쿠터라든가 슈퍼커브에서 베스파에서 네. 우리 이종소형을 따서 엔필드를 사러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매뉴얼 바이크가 익숙하지 않은데 125 매뉴얼은 한번 타볼 생각 없냐 하면 다 똑같아요. 이종소형 딴 게 아깝지 않냐. 그리고 아무래도 125를 스쿠터지만 속도감을 아니까 그럼 물어봐요. 350cc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안 타봤으니까 네. 350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전거를 많이 탔거나 125라도 조금 자기가 속력을 내고 탄 사람들은 네. 사실 쿼터 라인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남자 기준 두고 한 2달 혹은 3달, 6개월 타면 그리고 만약에 출퇴근이 아니고 네. 지방에 투어링으로 가면 한계는 분명히 부딪힙니다. 지방에 가면 틀려요. 이 도심이랑은 쭉 뻗은 도로에서 100km를 충분히 넘어야 재밌거든요. 다른 차들은 뭐 숑숑 넘어가는데 자기는 막 G짜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하겠죠. 황 사장이 이런 컨텐츠에서 처음에 갈 때부터 만약 예산이 500만 원 전후라면 네. 얘가 800cc인가 900cc인가? 아마 그럴 게야. 네, 하여튼 얘는 이제 가면 이제 미들급을 좀 넘어섰지. 네,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는 리터급과 미들급의 800cc 사실 작은 기통수가 아니라 작은 배기량이 아니라 네. 얼마 잘 나가겠노, 그죠? 그렇죠. 800cc의 두카티 스클램블러를 중고를 사느냐? 네. 뭐 한 500만 원보다 더 비싸면 좋겠죠? 네. 당연히 뭐 7, 800이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다면 네. 500만 원을 가지고 3년 보증이 되는 네. 쿼터급을 사느냐?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럼 김매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개인이고 네. 누군가가 동생이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그냥 네가 산다 그라 네가 산다 그라 하면 네. 뭐 어느 게 좀 더 땡겨. 저는 사실 요즘에 저는 바이크가 제가 타고 다니는 바이크가 있으니까는 요즘에 좀 서브 바이크를 좀 찾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조건이 이제 저는 요즘에 또 목캠 가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는 어느 정도 짐도 실려야 되고 그리고 출퇴근도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없어야 된다. 유심이나 이런 가격 거. 부담. 예. 제가 진짜로 이거는 엔필드 직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한다. 네. 우리 스타일이 원래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진짜 제가 정말 찾고 있는 조건을 따진다면은 저는 중고로 스크램블러보다는 진짜로 헌터를 한데 좀 낭낭하게 다닐 수 있는 걸 찾고 있으니까는 헌터 살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 김 매니저는 네. 야마 XXR 900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신차를 내려서 걔가 상기통인데 바닥감이 좋거든요. 근데 짐 같은 걸 못 실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헌터도 짐은 안 실리잖아. 아니, 사이드백 달고 이렇게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하는 수준이라서. 아, 내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알려드려 손님한테 이 차를 어느 걸 사야 되는지를 제가 업자로서 경험담을 가지고 일단은요 500만 원 전후의 돈을 가지고 스크램을 사도 됩니다.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얘를 메인으로 타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항상 말하지만 저희는 짜고 치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대본도 없어요. 저희 찍을 때는 항상 제가 아침에 그냥 찍자고 하고, 그럼 김매도 지금 모르죠. 제가 뭘 찍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까 내가 말해도 동의를 한 게 뭐냐면 서브 바이크 해야 돼. 네. 무슨 말이냐면 500만 원 전후의 스크램 혹은 한 650만 원 미만으로 견적을 내서 이걸 중고로 사면요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메인이어도 되는데 출퇴근이 40이 넘으면 안 돼, 키로가.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연식이 17년식 미만이면 누적 키로수가 3만, 4만, 5만일 건데 이 내구성이 나름 좋아요. 이 엔진이 하루 이틀 나오는 엔진이 아니거든요. 갈갈거려서 그렇지. 원래 갈갈거려요, 엔진이. 시동 걸자마자. 근데 중요한 거는 누적 키로수가 쌓일수록 소모품이 비싸요. 엔진이 뻗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차는 넘어졌을 때의 어떤 부속값이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좀 많이 비싸거든요. 안 넘어지면 다행이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 바이크라면 출퇴근용으로 간간히 혹은 서브 바이크, 쉽게 말하면 내가 큰 차가 아니고 스쿠터가 메인이고 슈퍼커브가 메인이고 그걸로 출퇴근이라든가 시내에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내가 주말에 잠깐 아니면 잠깐 반파리용으로 그렇게 두 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되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추천.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메인 바이크로 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뭐 데미지가 있고 내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걸 사서 후회한다느니. 근데 저는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들어오니까 저희 빌드에 이 차에 대해서 데미지가 입은 것들이 폐차를 시키거나 한번 넘어져가지고 산발이가 휘거나 쇼바가 휘면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수리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브 바이크로는 아주 좋은 금액대다. 왜냐면은 신차 금액 대비해서. 그리고 신차도 지금 사실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중고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럼요. 맞잖아요. 네. 신차도 지금 계속 DC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금액적으로 사기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헌터 같은 경우에는 서브 바이크가 아니에요. 얘는 메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500만 원이나 돈을 가지고 우리 황 사장 황터볼 말대로 내가 얘를 살지 네. 정할 때 이 네. 아이는 125cc를 타다가 이제 이종 소형을 따고 넘어와서 사실 얘는 사실 너무 빡세요. 얘 겁나 잘 나가요. 아마 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타시고 기변은 괜찮지. 이거를 좀 익숙해지시고 그렇죠. 맞잖아. 네. 이거를 익숙해지시고 요거를 그럼 금액대가 비슷하니까 괜찮지만 얘는 그럼 쉽게 말하면 초보자들 입문용으로는 베스트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초보자 분들이라도 자기가 생활에서 자동차나 자전거나 뭐 퀵보드나 그런 스피드의 감에 충분히 익숙해지신 분은 빨리 한계치가 온다. 근데 이건 부담스럽다 하면 트윈스가 또 있고요. 인터셉터. 네. 중고가 또 요즘 얼마 안 해요. 그렇죠. 인셉은 지금 한 게 없지만 인셉의 중고도 대안이죠. 그죠? 그러면 얘랑 가격이 비슷했을 때 대충 나오겠지. 그죠? 누구 뭘 사야 될지. 네. 어떤 부류는 요런 걸 사야 되고 어떤 부류는 요런 걸 사야 된다. 그지? 그렇죠. 요까지 찍고 뭐 두카티 스크램블러 뭐 많이 봤으니까 뭐 따로 설명할 게 있겠나? 사장님, 저 요거는 좀 사담인데 지금 제 여자친구가 이제 바이크를 좀 입문을 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테크라고 하죠. 테크트리 짜준 게 있어요. 바이크를. 일단은 지금 여자친구가 몽키라는 바이크 너무 꼽혀서 비싸잖아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생각 중인 게 몽키를 그래 네가 원하니까 타라. 그러고 나서 언젠간 기변을 하겠죠. 기변하면 저는 헌터를 태울 생각이거든요. 근데 몽키라는 바이크 아시죠? 네. 그 혼다 거거든요. 네. 좀 작아요. 아마 디자인에 꼽혀서 그렇죠. 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발이 땅에 닿고 가벼우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차가 있잖아요. 너무 작으면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네. 저희 와이프 하여튼 간에 무슨 일 때문에 서면에 갔다 오다가 저녁쯤에 네. 다시 집에 복귀하는 길에 그 범내골 교차로가 있어요. 아, 거기서 네, 진짜요. 이게 스쿠터 한 대가 배달하시는 분이 서 있는데 제일 앞에 덤프 트럭이 네. 높잖아요. 네.
덤프가 그 차를 못 보고 미는 걸 난 봤어. 왜 밀지 내 건너편이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도 이렇게 막 누르고 있지 이렇게 뭐 코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팍 넘어지더라고. 그런데도 밀고 와요. 그래서 제가 빵빵 눌렀죠. 하이라이트 켜고. 네. 그제서야 이제 덤프 기사도 뭔가 끄하고 하니까는 서가지고 냅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 보고 디비져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은 뭐냐면 김매 네. 여자친구분이 네. 이제 이게 그 조그만 차 있지. 네. 는 내가 좀 무서운 게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사도 되는데 덤프 트럭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갓길 중에 이런 것도 위험하고 네. 큰 차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작은 차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뭐 에이프 100부터 네. 아까 말했던 그런 거 네. 뭐 또 좀 작은 차들은 뒤엎기는 알겠지만 네. 조금 권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김매 말대로 여자친구라든가 누나라든가 그 주위의 여성분이 네. 입문다라고 하면 네. 나는 일단은 네. 스쿠터가 맞는 것 같다. 아, 스쿠터. 스쿠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이라든가 네.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좀 그냥 혼다 거 위주에 조금 안 예쁘더라도 네. 어차피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종 소형을 따고 네. 헌터라든가 뭐 이제 우리 메이커 아니더라도 그게 맞지. 잠깐만. 네. 만약에 그 몽키라는 차는 클러치가 있어요. 그렇죠. 어째 매뉴얼이거든요. 네. 매뉴얼 바이크를 예를 들어서 350 매뉴얼이 너무 겁이 나서 네. 그럼 겸사겸사 이제 네, 그 매뉴얼도 될 겸 네. 사는 건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중 지출을 줄이기장은 알겠는데 나는 작은 차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내가 그걸 정확하게 또 보니까 그렇게 사고 나서 우리 집에 사고 처리가 들어온 거는 봤지만 내가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덤프가 밀고 들어오는 게. 네. 덤프 기사가 이 시야가 안 보이나 봐요. 그럼 작은 차는 다 안 보이겠죠. 그 차는 PCX였는데 그걸 보니까 또 그게 며칠 전이니까 네. 내가 그래 물어보니까 네. 나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근데 뭐 확률적으로는 적겠지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너무 내가 확고하면 그런 걸 알려줘야지. 이런 거 조심해라. 네가 막 이렇게 정차하거나 아니면 큰 차가 있으면. 근데 사실 도로에 그렇게 큰 차 만나는 자리는 없긴 없죠. 부산으로 가정하면 저기 이제 그 어디고 저기 이제 용산 간만도. 부둣길 뭐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면 사실 좀 힘들지만 안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트럭이 있으면 좀 조심해라. 이왕이면 좀 큰 걸 사라.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키도 크잖아. 네. 그럼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그냥 네. 350으로 아, 바로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이 조금 있으니까 요즘에는 다 그런 추세야. 바로 네. 그냥 125 말고 바로 그냥 가. 이제 결론은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가고 네. 결론은 이제 스크램블러가 저희 가게 친한 손님이 신차를 내는 건데 이제 마침 요 있고 헌터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나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뭐 이걸 계획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헌터를 사실 분들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중고에 조금 펀카를 뭐 살까 하면 요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찍는 영상의 주제거든요. 하여튼 잘 고민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합리적인 소비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얘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얘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감당이 되면 사셔라. 그 말이 즉슨 차로 비유하면 소나타 뭐 아반떼 신차를 사냐? 그렇죠. 그랜저 중고를 사면. 아니면 이제 제네시스 그 작급이지. 금액으로 치면은 거의 몇 배고 신차 금액으로는 2.5배니까 제네시스 중고를 사냐. 근데 제네시스 중고는 나중에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말용이나 잠깐 타는 거면 문제가 없잖아,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네시스면 신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알겠지? 뭐 레인지 로버라든가 뭐 네. F타입 뭐 그런 거에 중고 또 소리도,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잘 안 타면 돼. 제가 차가 7대가 있어요. 제가 차가 7대가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운행하는 화물차 제외하고 6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도 있지만 저는 잘 안 타거든, 차를. 딱 이렇게 골고루 타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지.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거 사도 되는데 바이크 여러 대 있으면 사도 돼요. 싸니까. 네. 800cc에 그 당시에 1,400~500만 했던 거를 지금 500만 원 전후 살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타보시는 것도. 그리고 오토바이는요, 제가 어저께 손님 어저께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자기는 갈피를 못 잡겠다. 뭘 찾았겠냐 뭐라고 했냐면 오토바이는 편식을 하지 마라. 여러 개 다 타보고 나서 네.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제일 하이 엔드를 가라. 아무리 고백이랑이라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백이랑이 깡패라지만 그 백이랑이 깡패란 말은 속도를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짐을 예쁘게 실어서 좋은 곳에 가서 장박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진이 예쁘게 나온 바이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스트릿 패션인데 어울리는 바이크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바이크지 그죠? 네. 스트릿 패션에 어울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골딩 할리를 갖다 줘도 누군가한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 아집은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이제 메이커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 엔진의 형식이 있죠. 네. 단기통이냐 V튠이냐 L튠이냐 병렬이기통이냐 상기통이냐 한번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자본이 되면 시간이 되면 한번 다 경험해 보세요. 다 개각과 맛이 음식도 다 틀리잖아요. 맛이 마라탕도 있고 탕후루도 있고 스페인 음식도 있고 브라질 음식도 있고 이제 저는 다 타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타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의 재미를 이제 기회 여건이 되면 한번 이렇게 쭉 타봐가시고 마지막에 내 거 딱 3개 사시면 돼요. 왜 3개냐? 스쿠터 한 대. 네, 그렇죠. 스쿠터 한 대. 스쿠터는 무조건 있으면 편해요. 스쿠터 한 대. 그 다음에 중거리. 네. 약간 중거리의 어떤 매뉴얼 한 대. 그리고 고속 투어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BMW K 시리즈라든가 그쵸. 6기통이죠. 골드링. 할리 데이비슨 스글록을. 뭐 아니면 저기 옆에 있는 인디언, 네. 치프, 챌린저 이런 거 여유가 되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가지가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스쿠터 한 대, 네. 그 다음에 중거리 정도의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네. 매뉴얼 바이크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포식자. 네. 근데 중간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걸 스쿠터로 대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혼다 DCT 정도, 아. 뭐 포르자, 아니면 뭐 인테그라, 네. 아니면 새로 나왔던 액드방 네. 요런 거는 거의 스쿠터 뺨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안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한이 DCT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이면 좋죠. 3가지 라인업이 저는 중간에 하나 바꾸겠습니다. 다른 뭘로? 아이고야. 멀티 쿠퍼즈 쪽으로. 중간을? 네. 멀티는 근데 거의 마지막 아닐까? 아니 이제 마지막을 이제 뭐 K1600이나 뭐 골드윙으로 이제 어, 픽스를 해둔다면 어. 중간에는 뭐 GS 뭐 900GS, 750GS 그 정도.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1200GS나 1650 GS 가면 사실 골드링이 필요 없지. 그렇죠. 이게 맞아. 그러면 그분이 이제 2개로 가야지. 네, 그렇죠. 그지? 하여튼 여유가 되면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바이크는 저희가 마지막에는 한 개로 만족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이제 스쿠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스쿠터 한 대, 매뉴얼 한 대, 그 다음에 하이엔드 한 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시려면 이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상 몇 분이고 너무 길었나? 3분입니다. 지루하진 않죠. 지루하면 말씀하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사장님 하신 말씀이 자기 이제 용도에 맞게 그리고 금액 설정해 준 거에 맞게 이제 뭐 요런 신차를 살지 아니면 같은 금액대의 중고차를 살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바이크는 다 타보는 게 좋고 많이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주자면은 말이 살짝지만 너무 작은 차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거랑 그리고 이제 바이크도 이제 결국에는 여러 대를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위험하다는 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 커브 있죠. 커브. 3년 4년 전에 커브가 미친듯이 유행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레트로 풍이었겠죠. 근데 커브가 다시 좋은 차인데 커브에다가 제발 살대휠 바꾸지 마세요. 한국에 수입되는 순정 휠은 이제 캐스팅 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 튜브리스, 튜브리스. 근데 클래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살대휠 있어요. 튜브를 바꾸거든요. 그거 일본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튠업이 아니고요. 튠다운 전문용어로 디튠에 디튠. 네. 디튠을 저는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예쁜 거 말고는 아무도 타이어 얇아지고 강성 약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반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그래서 커브를 사시는 분들은 그 살대 휠 되는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휠 사시고요. 사더라도 그걸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를 파는 사람들 내려 완전 개욕할 수 있겠지. 저 새끼 뭐냐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이니까. 네. 저는 영업적인 마인드로 이걸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구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도 나오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봐주니 고마운 거고. 근데 저희가 뭐 바뀔 마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슈퍼컵 안 그래도 바람 날리면 쉥 뭐 4차선 1차선까지 가버린 차를 네. 갖다가 그 무게를 줄이면 어떡하잔 말이고. 저도 실제로 제가 해놨는데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나 솔직히 그렇게 봐도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 간에 그거는 그 비추한다고 네, 저도 그 유행했어요. 살 때에다가 그 백태 타이어 넣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거는 비추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주말 잘 보내세요. 이 영상이 주말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시즌이니까 옷 단디 하이바 좋은 거 쓰시고 재밌게 이제 질라 알라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